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8년 1월 13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점생동 고비당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큰 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엊그제 이제 이 몸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 주사 한 방을 맞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몸이 나요. 그런데 요즘 감기가 아주 워낙에 독해가지고 한 번 걸리면 진이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독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확실히 조심하시고 그래야지만 좀 아프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이제 제주 경마에서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경마가 시행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1조 정영수 조교사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경마가 정상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제주교차가 이제 모바일을 빼놓고 4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토요 경마는 12개 경주로 해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전반적인 편성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안정과 배당 쪽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인데 토요경마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 경마 자체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을 때는 배당이 좀 안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고, 반대로 또 배당이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의외로 또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떤 경마가 됐던 간에 크게 대차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경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오전장에는 흐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몸을 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경마 자체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후반부 쪽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 개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오전장에 승부를 하는 게 맞죠. 매출을 많이 띄우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중후반부 쪽에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마가 좀 재수대가리가 없어서 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하고도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고, 아무래도 이제 보병마를 충마로 선정을 해서 때려야 되는데 인기마에 대한 맹신을 하다 보니까, 능력마에 대한 맹신을 하다 보니까 자꾸 2, 3착이 나오고 이렇게 아쉬움이 나가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또 공격적인 배팅 전략 내지는 예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부산 경마도 그렇지만 토요 경마도 조금 공격적인 예상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예상을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개인적으로는 공격적인 예상을 하겠다는 것하고, 흐름 자체가 중후반부 쪽에 메이드를 잡아서 때려보겠다는 게 핵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가는 접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일단은 신마 중에서 7번 야오 스마트캣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요, 신마들 경주, 그러니까 주행검사 자체에서 준비를 단단하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주행검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산의 19조 마강이 그 틀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검사는 그냥 되는 대로 받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조교식에 바꿔가지고 대회전을 치르는 그런 거.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행검사를 받고 그 마필의 문제점을 찾아서 조교를 시행하고 마필 자체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경주마의 능력은 그게 경주력이죠. 경주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경주력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마필의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경주력이 맞는 거예요. 경주력이라는 것은 경주에 의해서 형성되는 능력 자체가 경주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치러야만 그 마필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장점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저 역시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산의 19조의 주행검사 이후에 경주마의 양성,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있어서의 훈련 과정은 오히려 19조께 선진 경마를 하는 그런 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7번 야무 스마트캣도 계속적인 주행검사를 통해서 마필을 다듬어갔던 마필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행검사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옛날에는 주행검사를 여러 번 치르고 나온 마필들은 주행검사도 실전의 연장이라고 해서 그런 말들은 거의 데뷔전에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국 자체가 요즘은 그 경마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현금마 중에서는 아무래도 3번 로드맨이 아직까지는 좀 미안의 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체구가 작잖아요. 또 이 구자홍 마방은 마필 옛날에 구자홍 마방의 전신이 누구야? 박진호 마방이잖아. 박진호 마방은 양희진이가 활약했을 때 박진호, 장세환이가 활약했을 때 고대산이라든지 그런 좋은 말이 있었죠. 그때는 굉장히 체구가 큰 말을 선호했는데 이 구자홍 중에서는 체구가 좀 작은 말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말인데도 450다마짜리 말들이 많잖아요. 로드맨이란 마필이 그나마도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4번 강토마라는 마필도 있는데 신마치고는 이런 말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번 야오스마트캣, 3번 로드맨, 4번 강토마 이런 마필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갑니다. 이번 경주는 9번 런닝이란 마필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것이냐 아니면 선두권이 아닌 종반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는 12번 계린공주 같은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두 갈래 길로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한쪽을 선택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선택한 쪽은 아무래도 이 12번 계린공주를 강하게 보는 선택이에요. 능력은 사실상 12번이 제일 세진 않아요. 9번 런닝이 좋습니다.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럼 9번을 놓고 본다면은 5번 세계으뜸이나 7번 태산여왕 같은 마필들이 후착 공략이 가능한 편성인데 9번을 세게 안 본다고 하면 12번 계린공주를 세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번 영웅군단 같은 마필을 세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한쪽만 선택을 해서 한쪽 공략을 해야지 둥글게 가서는 2, 3착, 1, 3착으로 적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쪽만 공략을 하는데 후자 쪽, 그러니까 추임마들의 선전, 선추임마들의 선전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12번 계린공주와 10번 영웅군단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조인데 신마들의 전력보다는 현군마들의 전력이 조금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두 마리가 눈에 띕니다. 4번 썬더마린이나 마필입니다. 윤태욱 기수는 사실상 기수치고는 체구가 크고 골격이 크고 키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기승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탈 수 있는 부담 중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윤태욱이 같은 경우가 말을 탔을 때는 그만큼 감량을 하고 타기 때문에 굉장히 입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욱이가 말을 못한다가 아니라 태욱이가 말을 탔을 때는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윤태욱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우준 조교사가 실제로 배우준 조교사는 만나보면 평민하고 좀 비슷해. 체격도 키도 그렇게 작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고참 기수들 중에서 배우준 조교사는 몽키 스타일로 말을 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몽키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말을 추진하는 스타일로 말을 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체중이 큰 기수들은 스타일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윤태혁이는 개인적으로 말은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체중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4번 이 썬더마리는 지난번 경주 때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줬고, 또 전개에 이점을 갖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종반 탄력이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 제일 세게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이제 7번, 예, 캠프 터치라는 마필인데, 요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요 마필도 사실상 주행검사 자체를 2회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데뷔전에서 체중을 좀 많이 빼갖고 나왔어요. 빼갖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를 다 빼갖고 나와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데뷔전에서는 7작밖에 못했지만, 경주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던 마필이다. 그러니까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2전째를 맞이해선 더욱더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마들은 조금 더 현장 상태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입니다. 오버 푸른 물결이란 마필입니다. 오버 푸른 물결은 이제 박성광이가 거의 자가용처럼 타던 말인데, 이 두 근래에는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문성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며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박성광 기수의 차지가 됐는데,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하고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하강을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12비축을 안고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 봤을 때 오버 푸른 물결은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외곽 게이트 12번 흥령강원이 굉장히 강하게 팔릴 겁니다. 61.5kg를 받았으니까, 자, 이번 1800점 이하 경주에서는 가장 이 오버 푸른 물결과 더불어 이 부족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키퍼들이 5번, 12번이 제일 세다고 읽어주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이 탐모라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좋습니다. 요게 갖고 있는 능력도 입상권 진입이 요기한 마필이고,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출전 마중에 배성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12번보다는 저는 오히려 2번 쪽에 메이드를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린 다음에 2번 탐모라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비슷한 내용이죠.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금 성장방안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정상무적이란 마필입니다. 2번 정상무적이란 마필. 자,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 데뷔전 때 잘 뛰고도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골반의 명파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선행을 가면 뭐 충분히 한 바퀴를 일술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4번 거센마풍이란 마필도 있고 10번 더프리마 같은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마리가 비빈다는 결론은 분명히 나오는 거거든. 2번, 4번, 10번이 분명히 비빈다. 그러면 여기서 전형적인 선행마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다 선입이 되는 말들이야. 선입이 되는 말들이고, 그나마도 4번 거센마풍이 선행과 선입 두 가지를 다 보여줬던 마필인데, 저는 어찌됐든 이들 마필들이 횡절로 쓴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서기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능력 자체가 우수하니까 한 그룹을 형성을 해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무슨 얘기냐? 전개 이점마들이 능력상으로도 우위를 보여주니까 레이스 흐름을 빨리 가져가면서 얘네들이 땅을 파고 불도저가 되더라도 여타 마필들이 따라오다 지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편성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올 수가 있다. 왜? 종반 탄력이 우수하거나 중반 선입력이 우수한 마필이 있었을 때 얘네가 부러지는 건데,
얘네들을 이길 만한 취임자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선에서 얘네들을 따라오다가 지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페이스를 따라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번 정상무적과 4번 거센마품과 10번 더프리만데 여기서 4번이 좀 찜찜하긴 합니다. 찜찜하긴 하고 어찌됐든 정상무적하고 2번 4번 맞번 조합은 솔직히 인정하지 않거든요. 2번 4번 조합을. 그러니까 다른 놈을 놓고 2사를 때리든지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상의 문제가 있는 거지 일단 얘네들끼리의 입상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준맹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오늘 제주경마는 쉬워요. 쉽기 때문에 적중을 위한 준맹인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들어올 가능성이 90%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중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경마의 승부처는 2개, 메인과 준메인 모두가 적중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강타와 함께 하시면 무조건 적중을 자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리달마입니다. 소수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경주에서는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왜? 이게 10번 보리달마는 출전마 중에서 여타 마필들보다 한 치수가 위야. 한 치수가 위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빼먹으려면 뭔가 지랄 발광을 해야 되는데 지랄 발광을 할 수 있는 요소는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야, 부죽을 20kg를 늘려놨어. 야, 20kg를 딱 늘려놓고 얘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핸디키퍼들이 서울의 핸디키퍼들이 내려가서 제주, 상주 핸디키퍼들하고 같이 핸디키퍼 생활을 하거든. 그러니까 서울의 핸디키퍼들 내려가요, 반이.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야,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핸디키퍼들도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말에다가 20kg를 쳐가지고, 여기다 편성을 맞추는 거 이렇게 편성을 맞춰놨어. 야, 참, 이걸 빼라고 넣은 건지, 이거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라고 이렇게 한 건지, 이걸 맞히라고 한 건지, 뭔 지랄을 한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지나가도 개새끼도 웃겠어요. 내가 보기에. 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거, 아니, 예를 들어서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이걸 갖고서 한 치수 위인 건 사실이야. 한 치수 위인 건 사실인데 얘가 71kg를 달고가지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간지자로 가래가 찢어져 버리면은 그거 누구 책임이냐고, 그러면은. 야,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어찌됐든 보리달마가 한 치수 위인 건 사실인데 이 부중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리 적성에는 굉장히 제주마들이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런데 반대로 부중은 굉장히 잘 건드요. 왜 잘 건드요? 이 말들 중에서도 제주말들은 역도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 다리가 짧고 근력이 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그 불도저를 태워도 말은 달려. 그런데 반대로 다리가 짧다 보니까 거리 적성이 짧아. 그러기 때문에 거리 적성에는 상당히 불안하지만 부중에는 71kg를 달아도 저는 버틴다 쪽에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번 보리달마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71kg를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20kg를 늘려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무겁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제주마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0번 보리달마가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잘못된 편성이야.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주는 그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훈련이 좀 필요한 거지. 훈련이 좀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배팅을 하라고 주는 경주야. 하지 말라고 주는 경주야, 이걸. 무슨, 무단경마를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야. 뭐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미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핸디키퍼들이 정신이 빠진 새끼들이 아니면은 도박을 권장하는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핸디키퍼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타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세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9번 런닝스톱이라는 마필인데, 일단 능력 충분으로 봤을 때는 9번 런닝스톱이 청해마로서 과연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넌지시 던져보는 경주거든요. 야, 왠지 모르게 이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는 것은, 이 마필은 8월 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체중이 한 30kg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파워감이 증가되며 전체적인 경주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성장 과정에 보여주면서, 자, 직전 경시 지금 복습력 100%를 가리키는 마필인데, 야,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뛸지 저도 한번 검증의 무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9번, 8번 막건이 강력하게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첫 번째 승부처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승부처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이 강대가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8번 백투백투 좋아 보이고, 여기에 보병권 전력이라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2번 영아말이랑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오늘 저희 방에 있는 한 전문가가 2번 영아말이랑을 뭐 선물로 준다고 그냥 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했는데, 바빠가지고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흘려버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패턴이 굉장히 좋으네요. 그리고 또 범연이가 딱 타고서 패턴이 안 되는 패턴이 아니야.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번 런닝스톤 같은 마필들이 무조건 대가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가 좀 인기마들이 불안할 수가 있다면, 의외로 영화관이랑 같은 마필들이 안쪽에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럼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어려워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터지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안쪽 게이트에 2번 영화관이랑을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고, 9번 런닝스톱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마필이 대가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진다 쪽으로 가닥을 잡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경차 4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제주경차 4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인데, 누가 팔리려나요? 1번 장타왕자 팔리려나, 7번 동부여건이 팔리려나, 누가 팔리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7번 동부여건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왜 안착을 시킬까요? 그간의 행보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만 놓고 오면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4,000점 이하인데, 얘는 지난번에 6,000점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번 동부여건을 가져가는데, 대가리가 1번 장타왕자도 대가리가 아니고 7번 동부여걸도 대가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드리기 위해서 7번 동부여걸을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 대가리는 완벽하게 덜 팔리는 배당마 하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요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편성이지만 적중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때려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구랄 하시면 됩니다. 강타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배당이 나오더라도 강타가 적중을 자신하는 메인 승부처인 만큼 여기서 강타와 여러분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적중을 할 수 있는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요.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니까 어떤 말이 가장 좋으냐.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고 싶은 마필은 1번 우나카비오라는 마필입니다. 왜 우나카비오를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볼까요? 얘는 이제 교돌상도 갖고 있었고 허리 쪽이 한동안 좀 안 좋아서 고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고전을 하다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주력의 향상을 보여주다 지난번 경주시 살포시 조정을 거쳤고 자 이번 경주에서는 종반 뚝심도 유일하게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또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만 앞세운 여타 마필들보다는 1번 우나카비오의 종반 탄력까지도 어느 정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1번 우나카비오가 제일 좋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1번 우나카비오에 대한 가장 높은 점수를 주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를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말이 필요 없이 3번 강야폴리스라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지난번 경주 때 움팡지게 경주력을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가더라도 지구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돌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죠. 왜? 원체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전개 2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불안하다 안 하다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하지 않다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출전 반응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측면으로 본다면 7번 원더풀 럭키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요. 이번 경시 선행력은 소폭 하강을 하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7번 원더풀 럭키가 출전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원더풀 럭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또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제가 하나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업데이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주력의 핑퐁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마필로서 자, 지난번 경주 때 이 그러니까 업하고 다운이 굉장히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필들이 이제 다운도 심하지만 업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 마필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8번 업데이트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노려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사실상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로워가지고 어떤 마필이 무조건 세다 어떤 마필들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가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8번
스카이빅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던 마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턴상으로는 선취인연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번 스카이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이번 경기에서 인기마 하나가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이 빠졌을 때는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마필이 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자, 인기마의 불안 요소까지도 안고 있는 편성이라 충분히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번 7경주에서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8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강타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4번 스페이스다라는 마필입니다. 아주 센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체가 워낙에 작아서 아주 센 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게 은근히 근성은 있어요. 근성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잘 뜁니다. 특히나 취입력이, 선행력이 향상되면서 취입력이 아주 소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스페이스타는 체구가 작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뛰는 것이 바로 이 근간의 패턴의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라, 자, 이 편성에서 배팅권의 대가리로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4번 스페이스타를 놓고 때려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후착에서는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놓고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니까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마시고 숨어있는 복병마를 공략하는 것도 바람직한 수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는 토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관심있게 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마필이 배당을 갖고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쭉 한번 제가 훑어봅니다. 제가 이상하게 위 안경을 바꾸고 나서요,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합니다. 썼다 벗었다 하는데, 오늘 제 동료 하나가 4번 크립토 키드를 안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보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렇게 딱 하니 보니까 57kg는 부중이 늘었긴 했는데 얘는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4번 크립토 키드는 이 편성에서 무조건 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중이 늘고 늘은 것만 그렇지 패턴 자체가 근간 중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대 경주는 걸 보여주며 힘의 비중을 안고 있고, 또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전개 이점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반 탄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편성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편성에서 의외의 마필들이 입상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높아 보이고 변수 자체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후창마에서의 변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차 메인 승부처에서는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그런 메인 승부처인데 4번 크립토 키즈는 배팅권에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그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검증의 무대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성장과 단계에 있는 마필들이라 은근히 까다로운데 9번 한양의 질주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입니다. 9번 한양의 질주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게 기본적인 순발력이 괜찮은데 선임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번 한양의 질주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가야 되는 마필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인데 대가리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될 놈도 웹도유가 보여요. 그래서 정확한 충마만 선정을 한다면 이번 10경주 준메인 승부처는 정확하게 적중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한양의 질주는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지만 강타의 충마는 따로 있다. 바로 정확한 충마 선정이 관건이 그런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마 중에서는 7번 금화 팔콘이라는 마필이 주행범 자체로 놓고 봤을 땐 가장 출중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는 뭐 7번 금화 팔콘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좋으냐 요게 관건인데 4번 파커삭스가 그래도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7번 금화팔콘과 4번 파커삭스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시 가장 관심권 마필은 12번 킹즈 워리어라는 마필입니다.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선임력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경시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뭐 11번 킬리의 왕이라든지 8번 스노우 카우보이 스노우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마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티기는 그림을 그려줄 가능성은 다소나마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들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5번 같은 마필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편성에서 5번 같은 마필도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이번 경주에서 숨어있는 복병마가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에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끝장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끝장 승부처인데 12번 킹즈 워리어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지만 의외의 복병마가 선전을 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뭐 10번 코리아 정상 같은 마필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의외의 마필이 한두가 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한다면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끝장 승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는데요. 약간은 까다로운 면도 있지만 또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도 꽤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토요경마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배당과 안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한두 개 경주의 고배당, 요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적중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토요 경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배당 승부처를 누가 적중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승리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